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들을 다른 수단으로 제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딱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 것을 노리는 거 아닌가.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 김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요. 지금 박상학 등이 계속 대북전단을 뿌리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지난 5월 28일, 6월 1일, 그리고 6월 8일, 6월 9일 4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까지가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 오물풍선 보내는 거에 대한 또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를 지금 다시 설치를 했죠. 또 북한에서 대북 방송을 시작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보복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찾아봤더니요, 너무 많은 기사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만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7대2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한 헌법재판관은 4명이고요. 2명은 합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3명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과한 형벌을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해도 된다 라기보다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들을 다른 수단으로 제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통칭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실제로는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와 관련돼서 검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검열이냐 아니냐도 다루지 않았고요. 그 외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것, 법 절차 하자에 관한 것,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했거나 심각한 위험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포괄 위임 금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원칙에 위배되느냐 아니느냐 어느 하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다룬 거는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냐라는 측면에서만 이걸 다룬 거거든요. 북한 주민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사실 표현의 자유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경우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가 평등한 관계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과도하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공식적인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이 결정을 하기 전에 통일부에서도 주장을 했던 얘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에 보면 위험 발생의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를 하거나 피난, 억류를 하거나 기타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위험 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다. 당장 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긴급 피난 정당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민법의 761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긴급 피난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긴급 피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박상학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넣었던 이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민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지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경찰관들이나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 법 조항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통일부가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에 따라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오물풍선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부순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예고처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박상학이 전단을 뿌리고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그러면 남쪽에서 다시 대북 확성기를 틀고 북에서 다시 군사적 대응을 하고 그러면 다시 남쪽에서 서해 등지에서 무리하게 또 군사적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말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딱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게 되고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젤렌스키가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지금 전쟁을 핑계대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리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 예고처럼 써놓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번까지 왔다 라고 하거든요. 전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힘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체하고 탄핵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